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계약 원격 수업 지구 화학 1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판의 경계의 종류와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과 지각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느냐? 교과서 22페이지 학습지는 오늘 나눠준 5페이지 펴보세요.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읽어보세요. 지표면에 있는 판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상부 멘틀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학습 목표 두 번째 읽어보세요. 지구 내부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플룸 운동,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플룸 운동과 플룸 구조론은 서로 같은 말입니다. 학습 목표 세 번째 읽어보세요. 상부 멘틀 운동과 플룸 운동을 서로 비교해 볼 거예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두 운동을 비교해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진도에 나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 개념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구의 가장 겉부분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이 지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에요.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는데 멘틀 상부의 단단한 부분과 지각을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암석권이 조각나 있는 것을 판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암석권은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대륙판과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암석권은 그 평균 깊이가 약 100km예요. 암석권에서부터 약 400km까지를 연약권이라고 부르는데 연약권은 멘틀 물질이 부분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으니까 유동성을 가져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 밀도 비교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멘틀과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의 밀도를 알아둬야 됩니다. 뭐가 가장 밀도가 크느냐? 멘틀이 가장 밀도가 크고 다음으로 해양판, 다음으로 대륙판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지구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구는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4분의 1만 그려서 알아볼게요. 지구의 가장 겉표면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 아래에는 멘틀이 있어요. 멘틀 아래에는 외핵이 있습니다. 외핵 아래에는 내핵이 있어요. 지각과 멘틀 상부의 단단한 부분을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약 100km까지예요. 그리고 암석권에서 약 400km까지를 연약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약 400km까지. 그리고 멘틀과 외핵의 경계는 2900km쯤에 있어요. 그리고 외핵과 내핵의 경계는 약 5100km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구과학을 공부하게 될 때 편할 겁니다.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부 멘틀의 운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은 판 구조론에서 상부 멘틀의 운동에 의해 판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고 있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수렴형 경계 중 섭입형 경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으로 해령이 나와 있고 섭입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으로 해구가 나타나 있네요. 상부 멘틀의 운동에서 판은 어떠한 힘에 의해 이동하게 될까요? 총 3가지의 힘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우리가 판 구조론 할 때 배웠습니다. 어떠한 힘이 있느냐? 바로 멘틀의 대류예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지구 내부의 물질이 지표면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이때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지구 내부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출하게 되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기존에 있던 해양 지각을 밀어내게 되고 판이 이동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의 힘을 더 살펴볼 텐데, 두 가지의 힘 중 첫 번째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밀도가 큰 해양판과 밀도가 작은 대륙판, 혹은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해서 들어간다고 할 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판은 지표면에 있는 판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한다고 봐요. 세 번째로는 중력입니다. 해령은 주변에 비해서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다 보니까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아래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중력을 받으면서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 이동하는 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한다고 봐요. 이 세 가지 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게 됩니다. 판이 이동하면서 세 가지 판의 경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화산과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화산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지진대라고 부릅니다. 이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를 따라 주로 발달해 있어요. 하지만 태평양 판에 하와이 섬을 보게 되면은 판의 경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 멘틀의 운동으로는 판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와이 섬의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상부 멘틀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플룸 운동, 플룸 구조론이에요. 플룸은 이라고 쓰고 열기둥을 의미해요. 플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느냐? 대륙판이 있고,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섭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판 밑에 멘틀이 있게 되는데, 멘틀이 있죠. 멘틀도 깊이에 따라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멘틀 아래에는 외핵이 존재합니다. 외핵. 얘는 경계예요.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판 어느 곳에는 해령이 있어요. 해령. 이 해령에서는 지구 내부 물질이 분출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 물질이 분출되었을 때는 용암이나 마그마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하지만 해구 쪽으로 가면서 바닷물에 의해서 냉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게 될 때에는 온도가 낮은 상태예요. 여기에서 밀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떤 고체가 있을 때 이 고체는 결국에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들로. 근데 이 고체의 온도가 높게 되면은 입자들이 막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온도가 낮으면 분자의 운동이 약해지면서 서로 더 다닥다닥 붙게 돼요. 그럼 여기서 밀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은 입자 수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부피 속에 온도가 높을 때는 얼마나 들어있느냐? 4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온도가 낮을 때에는 9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밀도가 누가 더 클까요? 동일한 부피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온도가 낮을 때 밀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온도가 높으면은 밀도는 작아져요. 마찬가지로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막 만들어졌을 때에는 밀도가 작습니다. 하지만 냉각의 과정을 거쳐서 섭입하게 될 때에는 밀도가 커요. 그리고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해서 들어간 다음에 소멸되기는 하는데 완전히 다 소멸될까요? 소멸되기는 하는데 조금씩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양판은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남아있는 해양판의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쌓이게 되느냐?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부분에 이 판에 잔존물들이 남아있게 돼요. 근데 얘네들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큽니다. 이 밀도가 큰 애들이 쌓이다 보면은 아래로 하강해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 내려가게 돼요. 이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외핵은 고온의 액체 상태라 했었잖아요.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판에 잔존물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모여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까지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 기둥을 플룸이라고 부른다고요. 플룸. 그런데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차가운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물질들이 외핵과 멘틀의 경계면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외핵과 멘틀의 경계면에 있던 어떠한 물질들은 위로 상승해야 된다고요.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열기둥을 역시나 플룸이라고 부르는데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가 높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여기에 오래 있던 애들이에요. 따라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라고 불러요.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고 밀도는 큽니다. 특징이에요. 뜨거운 플룸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고 밀도는 작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플룸 운동, 플룸 구조론이에요. 차가운 플룸은 하강하고 있고 뜨거운 플룸은 상승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차가운 플룸은 아시아 대륙의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고 뜨거운 플룸은 남태평양 아래와 아프리카 대륙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다 보면은 가지가 처지게 됩니다. 가지가 처진 플룸은 역시나 계속 상승하다가 주변의 물질을 녹여서 마그마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지점을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게 되면은 화산섬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하와이가 대표적인 화산섬의 예입니다. 그럼 열점에 의해서 하와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바다가 있고 밑에 해양 지각이 있습니다. 해양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고 멘틀 밑에는 외핵이 있어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시다. 뜨거운 플룸은 상승하다가 가지를 치게 되는데 이 가지 쳐진 뜨거운 플룸은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한다고요. 그러다가 주변의 물질을 녹여서 마그마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곳을 열점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이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을 하게 되면은 화산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화산섬을 1번 화산섬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해양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때 열점은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다고요.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판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판 위에 있는 이 화산섬은 판을 따라 이동할 거예요. 하지만 이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 계속 화산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2번 화산섬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판은 또 계속 이동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1번 화산섬이 있고 여기에 2번 화산섬이 있고 열점 위에 새로운 3번 화산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1, 2, 3번 화산섬의 나이를 비교하게 되면은 3번에서 1번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게 돼요. 학습지 6쪽에 있는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6쪽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가 그림과 나 그림이 있는데 가 그림은 하와이 섬 주변에 있는 화산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나 그림은 가 그림에서 하와이와 정말 가까이 있는 화산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하와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나이가 많아요. 하와이로부터 열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네요. 이 열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판의 이동 방향이에요. 여기를 A섬, 여기를 B섬, 여기를 C섬, 여기를 D섬이라고 해봅시다. 열점은 현재 하와이 밑에 있어요. 열점은 하와이 밑쪽에 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전에 A섬이 먼저 만들어졌을 거예요. 열점이 있을 때 열점 근처에서 먼저 여기다 그립시다. 열점이 있을 때 먼저 A섬이 근처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판이 이동했다고요. 판이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A섬은 여기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열점에서 마그마가 지속적으로 분출되면서 B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판은 계속 이동한다고요. 그러면서 A섬과 B섬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A섬과 B섬은 이동을 하게 되고 열점 근처에서는 새로운 섬인 C섬이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C섬. 그리고 나서 또 판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섬들이 이번에는 이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이동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A섬, B섬, C섬 이와 같이 이동을 하다가 판이 이와 같이 이동하면서 이 열점 근처에서는 새로운 섬인 D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A, B, C, D도 더 이동을 하게 되고 열점 근처에서는 이제 하와이가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판의 이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우리 사방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방위.
그럼 여기가 동서남 북이 되게 되죠. 이때 북쪽과 서쪽의 가운데를 북서쪽이라고 해요. 근데 북서쪽보다 조금 더 북쪽에 가까울 때를 북북서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서쪽보다 조금 더 서쪽에 가까울 때를 서북서 방향이라고 해요. 서북서. 즉 하와이 주변에 있는 화산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나중에는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했다고요. 서북서 방향. 이와 같이 열점을 통해서 판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요. 다음으로 판의 이동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만약에 이 D섬까지의 판의 이동 속도를 알아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시간은 20.6 백만년이죠? 20.6 백만년입니다. 이때 이 거리를 뭐 한 200km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km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판의 이동 속도 구할 수 있겠네요. 화산섬과 판은 함께 이동한 거니까요.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느냐? 새롭게 형성될 화산섬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고요. 새롭게 화산섬은 어디에 만들어질 것이느냐? 판이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서북서 방향의 열점 G편, 여기에서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 판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곧 여기에 있던 판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에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섬이 만들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새롭게 화산섬이 만들어질지에 대해 예측해 볼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상부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 플룸 구조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상부멘틀의 운동은 지표면에서 판의 수평 방향의 이동과 판이 삽입할 때 수직 방향의 운동을 설명하게 됩니다. 반면에 플룸 운동 같은 경우에는 플룸에 의한 지구 내부에서의 운동을 설명하게 돼요.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은 상부 멘틀의 운동은 활동 영역이 지표면에서 연약권까지의 멘틀의 대류라고요. 하지만 플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하강하거나 상승하는 플룸의 운동, 더 큰 규모의 운동을 설명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충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서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OX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상부 멘틀의 운동으로 하와이 섬의 생성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상부 멘틀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느냐?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들과 지각 변동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판의 경계가 아닌 하와이 섬과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론이 플룸 구조론이었어요. 그래서 하와이 섬의 생성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플룸 구조론입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뜨거운 플룸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곳으로 뜨거운 플룸,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 있다고요. 지구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근데 온도가 높게 되면 밀도가 크다 했어요? 작다 했어요? 작다고 했죠? 근데 밀도가 크다고 했네요. 틀렸네요. 그죠? 밀도가 작은 물질이 상승하는 곳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에
전 세계의 열점이 나타나 있대요. A도 열점, B도 열점입니다. A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하와이예요. 하와이. B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 있는 아이슬란드거든요. 기억, 모든 열점은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 열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판의 경계에 존재하는 열점도 있지만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판의 경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니은, A 열점 아래에는 뜨거운 플룸이 있다. 열점 아래에는 뜨거운 플룸이 있어서 이 플룸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되고 이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하와이와 같은 화산섬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 B 열점은 판의 발산형 경계에 위치한다.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했죠? 대서양 중앙 해령. 발산형 경계네요. 맞는 말. 니은 디귿 5번이네요. 여기까지 해서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 플룸 구조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중단원 1, 직권의 변동까지 우리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하고 학습지를 제공할 텐데 이 학습지에 빈칸을 채워서 EBS 온라인 클래스 과제방에다가 탑재시키세요. 그리고 구글 설문지도 링크 걸어줄 텐데 들어가서 문제를 풀이해야 됩니다. 문제 풀이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세요. 공부하고 학습지 빈칸 채워서 제출하고 문제 풀이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제출. 여기까지가 다음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냈었죠. 오리엔테이션 때 수업하고 있는 이 교실이 어디일까? 정답은 9반입니다. 6반이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 선생님 지금 수업하고 있는 반은 작년 1학년 9반이에요. 그런데 이 참여해준 친구들 고마우니까 게시판에다가 이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소정의 상품 계약식 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녕.